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지도사 서정태랍니다. 오늘은 그 전에 이어서 4차 혁명 시대 뜨는 CSR 전문가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CSR 전문가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그, 나눠보도록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SR 전문가의 직무 역량인데요. 첫 번째로 CSR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CSR은 그 윤리를 강조하면서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CSR을 그 전문가로 강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로 성장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겠죠. 그러니까 CSR은 기업의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니까 윤리적인 측면이 좀 있는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CSR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CSR은 물론 지식도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이라든지 어, 뭐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장 경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중장기적인 성과를 경영에 반영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CSR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입증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영 성과를 나타나는 안목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설득력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그 중소기업이 CSR 하면은 사회봉사라든지 기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 CSR의 말이 나오기 전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CSR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미래 그 발전적이다는 것을 좀 설득하고 그에 대해서 즉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 그 우대 관계를 좀 돈독히 함으로써 그 CSR을 좀 성장시키거나 도입 그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좋은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SR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설득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SR 전문가의 이제 직무 분류를 나눠보면은 첫 번째 CSR 강사가 있는데 CSR 강사는 뭐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 환경공학, 사회복지학 뭐 다방면에서 그 CSR을 추진하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SR은 폭넓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역량을 좀 CSR 폭넓은 영향을 좀 갖춘다면은 뭐 CSR 강사로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CSR 하는데 첫 번째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IS 26000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고 국제 규범이 있는데요. 국제 규범은 뭐 예를 들어서 UN 글로벌 컴팩트로 10대 원칙이라든지 GRI라든지 그다음에 G4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SA 8천은 그 노동에 관련되어서 국한된 거기 때문에 조금 범위가 적지만은 뭐 중소기업의 경우는 SA 8천을 요구하는 데가 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도 그 어느 정도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EICC 같은 경우는 그 전자 산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건데 아마 그 뭐 삼성이라든지 LG전자 이런 데 1차 밴드까지 EICC를 좀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CSR 그다음에 CSR 성공과 실패 사례도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CSR 가능하면 강사가 되려면 CSR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지식도 있게 필요하지만 또 실무 경험도 그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고 위한 그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라 연구소에서는 그 중소기업 우리가 그 컨설팅 하는데 이제 중소기업을 많이 컨설팅하게 되는데요.
그 제1 영역은 거의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뭐 그런 생계 유지형 그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그 수비적인 영역에서 CSR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CSR 강사로서 그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뭐 그 인원이 적다고 해서 뭐 CSR 안 한다는 거 이렇게 단정 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CSR을 좀 하는 경우가 좀 낮기 때문에 좀 진입하는데 좀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제2영역인데, 이 영역은 이제 CSR을 비용에서 이제 투자로 생각하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CSR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필요성을 이제 약간 느끼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 CSR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CSR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좀 필요한 거, 역량 강화를 해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CSR 제2영역이 우리가 CSR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의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점진적으로 육성을 필요한 역량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육성에 필요한 기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제2영역이 이제 우리가 그 지도해야 되고 육성이 필요한 그 영역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CSR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 컨설턴트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경험이나 학식을 통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게 이제 컨설턴트의 해야 될 업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뭐 한국은 아직까지도 외국에 비해서 CSR 그 추진이 아주 낮고 아주 더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노이 라이터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이 노이 라이터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아직까지도 CSR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게 좀 더디고 그 추진하는 게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R을 해야 될 그 일이 좀 많다고 볼 수도 있고, CSR은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폭넓기 때문에 뭐 공급망 CSR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략적 CSR에서 뭐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 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익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CSR을 좀 접목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CSR은 넓은 범위에서 좀 우리가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입니다. CSR을 좀그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를 좀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CSR에 대해서 마인드를 좀 전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CSR을 얘기할 때 사회공헌이나 봉사로 이렇게 국한되어서 그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뭐 봉사나 사회공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첫째적으로 CSR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대기업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많아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래서 CSR 컨설턴트나 CSR 강사가 이미 이것을 좀 그 마인드를 전환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CSR 컨설턴트는 뭐 CSR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과제가 중소기업은 많이 나올 걸로, 해야 될 과제가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CSR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개선하고 진행하기는 한계성이 있고 시간상으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Y축에 이해관계자의 중요도 하고 S축에는 뭐 기업의 중요도가 있는데,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해되는 거, 해당되는 것을 가능하면은 그것을 과제를 찾아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찾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 전문가가 있는데, 지속 가능 전문가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지속 가능 보고서를 좀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 보고서가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수출하는 기업이 지속 가능 보고서를 좀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CSR을 진행했다면 지속 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게 목적이 되고, 그 CSR 보고서라든지 지속 가능 보고서 같은 말인데, 보통적으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발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나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CSR 보고서나 또는 지속 가능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전문가면 CSR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자문한다든지 지도하는 사람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GRI G4 가이드라인 범주에서 일반 표준과 이제 특정 표준이 있는데요. 이 GRI G4에서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가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표준하고 특정 표준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표준은 가능하면 그 대부분 적용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략 분석이라든지 1번에, 그다음에 2번에 조직 프로필, 3번에 파악된 중대 측면의 경계, 4번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5번째 보고서의 프로필, 6번째 조직의 거버넌스, 7번째 윤리성과 청렴성이 있습니다. 특정 표준에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 경영 접근 방식 공개하고 지표 측면에서 기행 방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보고서는 이제 GRI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검증을 지속가능 보고서의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검증이 되겠죠. 검증을 해야 그걸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 신뢰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걸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증이 심사원이 따로 있는데, 이 검증은 AA 1000AS라는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제 표준이 있고 이것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이제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아마 최초의 지속가능 보고서 검증을 진행하다 보면은 타입 1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GRI G4에 그에서도 이제 요구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검증도 하지만, 또 AA 1000AS에 기준하면은 AA 그 보통 타입 1로 해서 최초 지속가능 보고서 검증은 그 타입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SR에 대해서는 경영 성과는 이제 이해관계자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그 CSR 보고서를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ESG에 대한 지속가능 투자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심사원이 있습니다. 검증심사원은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게 되면 검증하게 되는데, 이 검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A 1000AS라는 국제 표준에 따라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검증은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그 GRI G4 그 G4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AA 1000AS에 따라서 검증이 진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가능하면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중에 컨설팅이라든지 검증 심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행하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게 검증 심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검증 심사원은 전체적으로 AA 1000AS라는 기준에 따라서 검증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검증은 물론 이 기준이 있지만은 GRI G4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지속가능 보고서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속가능 보고서에 검증을 한다면 결론은 이제 이해관계자한테 이제 신뢰도를 높이고, 그에 대한 이제 그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에는 투자, 지금 뭐 ESG와 지속가능 그 경영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데 이제 하나의 그 자료로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판단한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증 심사원은 뭐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제 제3 검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투명하게 검증이 되는데요. 그 검증 심사원은 일정 뭐 교육이라는 일정 자격이 있으면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은 AS는 세 가지 이제 표준이 있는데요. 이게 국제 표준으로 있는데, A 1000 AS는 아까 저 ASP는 설명이 의무 원칙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AA 1000 AS는 이제 검증 표준으로 돼 있고, AA 1000 SES는 이제 이해관계자 참여 표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해야 할 것은 AA 1000 AS 이 검증 표준을 좀 많이 접해야 될 걸 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역량을 좀 키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증 그 수준은 보통적으로 이제 최초에 할 때는 이제 그 타입 1을 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타입 2는 뭐냐면은 적합성과 이제 갭 분석입니다. 갭이 이제 어느 정도 나는지 그에 대해서 갭을 통해서 효율성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면 되고, 이래서 이제 수준을 이제 약간 이제 높이는 경우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타입 3는 이제 높은 검증을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뢰성을 높이고 이제 개선과 권고 사항을 이제 제시해서 이제 더 발전적으로 가게끔 검증 시사가 진행되는 것 타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검증이라는 것은 이제 검증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증은 한정된 시간에 이제 검증이 되기 때문에 100%를 그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100%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그 GRI G4를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이 되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검증에 대해서 검증 의견서라는 걸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검증 의견서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검증 심사원이 그 서명을 통해서 그 이제 그것을 기업한테 제출하면 그걸 지속가능 보고서에 이제 포함시켜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줄이고 다음에 그 중소기업의 CSR 경영 지도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뭐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